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꺼내보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절대 의견을 내세우면 안 되는 분야,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대를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청춘의 한 시절에 대한 이야기, 희생의 기간,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회에서 합당한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한쪽에서는 국가를 위한 의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성하다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일정의 노동 착취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까요? 강렬한 의견의 격차를 이해하려면 징병제를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죠. 징병제와 모병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나라가 많은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미국은 모병제를 하고 있는데 의무를 다하는 사회의 태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의 징병제와 미국의 모병제, 이 두 시스템은 단순히 군인을 모으는 방법에 끝나지 않아요. 군인의 희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군인의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보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철학의 차이를 보여줘요. 이 차이 속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던 점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외국인으로서 사실 제일 어려워했던 주제가 군대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단어 때문인데요. 군대 관련된 얘기가 한번 나오면 외국인들이 어학당에서 못 배우는 어휘가 수르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병, 3병, 2병, 몇 병,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있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따로 수업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군대 얘기가 나오면 또 느끼는 어려움이 특수성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모병제를 한번 꺼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분단 국가 등등등 이런 식으로 특수성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대한민국보다 미국이 세상에 적이 더 많아요. 그래서 특수성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진 조금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군대의 필요성은 다 이해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지만 이건 저만 그렇지는 않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뭐가 맞을까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군복무는 진짜 다양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던 표현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얘기였어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건 영어로 바로 직역을 하면은 your sacred obligation to the country, 아니면 national defens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sacred obligation이 영어로는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종교적인 용어가 군사에 들어와 버리는 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신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병들의 현실은 얼마나 신성할까요? 뉴스에서 보면은 군대 내부에 여러 가지 부실한 그런 급식 문제나 아니면 열악한 의료 시스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또 인권조차 좀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가끔씩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에서 정작 그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한 명 한 명 개인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심지어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그런 비판이 많더라고요. 의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의무를 다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이어지는 걸까? 존중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단계일까를 바라봐야 되겠죠.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징병제는 원래 했었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 드래프트를 없애고 모병제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모병제 맞아요, 자원제인 거예요. 하지만 미국인 남성이 모두 만 18세가 되면은 예비군 등록이 필수입니다. 예비군에 갔다 오지는 않아요. 훈련을 받지도 않아요. 하지만 자기의 개인 정보를 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국방부에다가 등록을 해서 만에 하나 나중에 미국이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을 다시 해야 하는 시점이 된다면 무조건 가게끔 등록을 해놓고는 있어요. 이거는 좀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고 해도 미국은 사실은 모병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Pew Research Center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 인구, 미국의 전 인구 중에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인구가 99%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에서 시민하고 군인의 관계가 대한민국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갔다 오니까 시민과 군인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군인과 어떤 참전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인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군인들에 대해서 쓰는 말이 있는데, 현직이든 은퇴를 했든 돌아가셨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라는 표현을 써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런 거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 사회 경제적으로도 복지 차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우선 탑승, 그리고 상점에서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Memorial Day도 있고 Veterans Day도 있고, 이제 기념일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이제 다른 복지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무게감이 있기도 하고, 군복무 경험이 없는 대다수가 1%에게 어떤 되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이런 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징병제는 군복무를 모든 남성에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 보편화가 되어 있는 동과 의뢰의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가치가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생기기가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모병제를 하고 많이들 안 갔다 오니까 군 복무를 굉장히 소수가 선택한 아주 특별한 헌신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 거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 안전도 없구나 라는 거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이어지니까 존중의 문화로 쉽게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군복무가 보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시선이 좀 달라져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결국 경험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정서를 갖게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겪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갖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청년들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는 시간을 국가에다가 바쳐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결국 이제 나오게 되고 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그냥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크거나 뭐 이렇게 막 인정이 크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결국 국가나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 냉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나는 희생을 했다, 나도 희생을 했다일 수도 있지만, 나는 희생을 했고 이런 나만 희생했다라는 억울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인구의 절반만 거기 갔다 오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성을 보게 됐을 때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단을 향한 어떤 분노 혹은 갈등을 표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고 싶은 거라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중받지는 못했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 순간 이미 세상을 그렇게 구분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어떤 연대감보다는 결국 분열이나 어떤 갈등이 씨앗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홍보할 게 있어요. 10월 9일 한글날까지 얼마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아직 집에 한글 과자가 없으면 어서 챙겨보세요. 쿠팡 마켓컬리 지마켓 그리고 한글 과자 자사몰에 있는데요. 한글 과자 카카오를 팔로우하시면 자사몰 전용 할인 쿠폰을 드리니까요. 어서 챙겨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물론 미국의 방식은 막 완벽하고 막 맞는 거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얘기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군인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심은 매우 높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어요. 군인들의 왜 상우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훈련을 받고 있는 건데 99%는 그걸 영화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은 하지만 고통이나 경험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름다운 무관심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군사정책에 대해서도 이게 약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쟁 가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결과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쉽게 파견을 시키고 그리고 전쟁에 참가하는 거는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두 시스템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뭐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각각 또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징병제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단계잖아요. 인구의 절벽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징병제만 하면은 이게 충분히 충족이 될까? 뭔가 다른 식의 뭐 투자나 운영이나 1인이 책임지는 영역의 필요성을 줄일 필요가 있는 단계에 그렇게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적은 수의 청년들이 생기고 있는데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시대 일까?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의무라는 이름으로 과연 그 희생이 설명이 될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물음표가 달리는 시대인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시민 사이에 새로운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내야 하는 시점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주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려져 있는데 말이죠. 기술이 진짜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이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뭐 사이버 공격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인드를 사로잡는 게 전쟁의 포인트가 된 시대예요. 그러면 군인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막 근육이 중요하냐? 진짜 막 남성적인 일인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니다라는 답이 계속 더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미래의 군인의 모습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보통 막 상상하는 게 엄청 근육질이고 막 특수부대 같은 이런 거를 상상하시는데 정작 거기서 모집하는 거를 보시면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은 드론을 잘 조종할 수 있는 검공과 출신 너드들을 원합니다. 그게 미래의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슨 막 되게 남성적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드론 잘 조작해가지고 정확성 있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2009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DC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책을 새로 나온 거 한번 구했어요. 그때 이제 전쟁에 대한 거였어가지고 Wired for War 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엄청 옛날 얘기잖아요. 그 2009년에 나온 책은 전쟁터란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보여주는 내용이었거든요. 미국이 그때 당시에 막 이라크 전쟁, 뭐 아프가니스탄 한참 얘기하기 시작한 시대였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떤 모습일까를 다루는 건데 포인트는 로봇이었어요.
2009년의 포인트가 로봇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터에서 사살용 로봇을 쓰고 있었고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라크 같은 데에 그 되게 고지대들이 있어요. 이제 산악지대인데 그러면 이렇게 산을 넘어가야 되면 원래 전통적인 전쟁 방법이라면 특수부대가 있고 먼저 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막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라크 전쟁을 하는데 이미 2009년인데 공개될 수 있는 정보로 야구공 같은 거를 던지고 그 야구공이 막 해리포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날개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날아가요. 그럼 날아가서 산 넘어가가지고 사진 다 찍고 인프라레드 다 찍고 적외선 다 찍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고 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15년 전의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방법은 너무나 달라져 있고 1제곱킬로미터당 필요한 인원수가 너무 내려간 거예요. 그건 사람 한 명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제곱킬로미터가 엄청난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군인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건 사실이에요. 투자를 제대로 하면은 인력 사용 방법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요즘에 대한민국 군대에서 갔다 온 친구들 혹은 가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군대에서 뭐 하냐 하고 물어보면은 무슨 엑셀을 돌리고 있고 어디 청소를 하고 왔고 제설을 하고 왔대요. 다시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군대 얘기를 같이 해왔는데 한국과 미국 얘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겉핥기만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라마다 군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나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뭐 이스라엘을 보거나 덴마크를 보거나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디선가 들어본 군대 운영 방식 혹은 새로운 기술들이 생기면서 군대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공유를 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꼭 한번 댓글로 공유를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너무나 달라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업데이트가 돼야 할 OS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자기의 군대를 이제 21세기에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할지 본인의 의견을 꼭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앞으로도 같이 타일러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